조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터벌이 늦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순간적으로 어떤 일을 해낼 때는 조금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래 보이는데요.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 그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촛불 집회가 끝나자마자 만약에 바로 냈다면 아마 이 파장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만, 물론 뭐 재판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좀 적극 대응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조국 전 장관께서는 선비입니다. 선비죠. 예, 네. 아주 깔끔한 선비죠. 이 선비가 어떤 일을 할 때 좀 늦습니다. 실제 전 장관께서 뭐 누가 냈든 백서를 냈다는 것은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글에도 기운이 있으니까 그 기운을 이제 퍼뜨리는 거니까 좋은 현상이라고는 봅니다만 적극적인 사고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경기도에 계신 그 이재명 도지사님도 사실은 인성을 쓰는 분이죠. 인성입니다. 인성을 예, 쓰시는 그러니까, 분이지만은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네. 같은 선비인데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요. 하기 전에 몇 분간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돌아올까 생각해서 바로바로 해결하는 이런 사람인데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께서는 같은 격인데 불구하고 좀 늦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분의 그냥 성향이라고 보입니다. 뭐 그런 것도 좋지만 어쨌든 다른 부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가서 촛불 시위할 때 나가서 좀 떠들어주고 같이 이렇게 엎어지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된 거죠. 동화가 좀 덜 됐다고 좀 개인적으로 이재명 보입니다. 지사님하고 조국 전 장관님하고 똑같이 인성을 쓰시지만 다른 점은 이재명 지사님은 멀티플레이가 가능하고요. 맞습니다. 네, 멀티플레이가 가능하신 분이 있고 한 분은 하나밖에 그렇지 않고 몰라요. 하나가 마무리돼야 또 다른 걸 할 수 있는 이런 조금 차이가 있죠. 근데 그 깊이를 보면 멀티플레이보다는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쭉 갈 수 있는 이런 분이 더 전문가긴 합니다만 전문가죠. 예. 사실은 선생이나 또 교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배운 걸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뭐랄까요. 하나를 배우면 세 개를 써먹을 수 있는 이런 분이 돼야 되는데 조국 전 장관께서는 많은 학식과 학문과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거를 현실적으로 써먹는 것은 열이라면 5개, 3개밖에 못 써먹으니까 이런 것은 좀 안타깝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그러니까 개인적 생각입니다. 인풋은 많은데 아웃풋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은 하나를 가지고도 10개를 써먹을 수 있는 이런 이런 부분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논문을 쓰실 때 치과에 들어야 합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논문 쓴다면 놀면서 쓸 거예요. 이분은 그냥 종신학자로서 그냥 서울대에 머물렀으면 네. 바람이고요. 종신교수 하면 좋죠. 예, 그런 바람이고 좀 정치계에 나와서 뭐 대통령이 된다거나 뭐 훌륭하신 분 되면 좋겠지만은 성향상 매우 조용하신 분이고 또 혼자 있기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런 것보다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이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좀 다르죠. 이 지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냉철합니다. 냉철하고 예민하고 예리하고 치고 나가고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도 기획적이고 계획적이라 말하는 데에서는 다 계획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잘 이용하시는 분이 또 이재명 지사입니다. 그런 부분은 뭐랄까요, 좀 멀티플레이어지만은 굉장히 현실 감각도 있다 이래 보이고 있습니다. 배미선 선생님, 두 분 시원한 커피 드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명리학적으로 볼 때 그 사람 자체 우리가 보여지는 부분에서 뭘 하겠다 하지만은 저는 잘 믿지 않는 성향이고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일본도 마찬가지 성향이 좀 드러난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일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냐? 일본 자체가 상관을 쓰고 식신을 쓰기 때문에 내 편한 대로 가는 사람이고요. 이번은 뭐랄까요, 좀 운이 덜 좋고 좀 깡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좀 답답한 면이 있을 거예요. 저는 안 봤지만 굉장히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지만은 어쨌든 좀 밀릴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1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 1번이 문제가 되겠죠. 저희는 1번이 된다면 개혁의 개자도 좀 꺼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가장 개혁의 중요한 순간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자체가 다 조용해졌고 입 닫아라가 조용해졌고 검찰을 묶고 가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참 문제가 크다고 개인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1번을 대해서요 호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배현진님 같이 좋은 사람 같지만은 겉으로는 예쁘고 말은 잘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두고 보시면 나경원보다 더 악질스러운 이런 부분이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모든 것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부터 해놓고 나라와 안정화시키고 또 다음 대선에서 저희 민주당에서 좀 대선 주자가 돼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드릴까요 말까요? 사랑사랑님, 어느 명리가 조국 전 장관님 시장 후보로 나와야 오해도 풀고 운도 상승한다고요. 오해가 풀린다고요? 아니, 오해를 더 쌓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의 성향을 말씀드렸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면요, 일단은 검찰 위의 권력입니다. 그걸 다 써먹지 못하고 내려왔다는 것은 사실은 서울시장을 해도 그 권력을 다 행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 사주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알 텐데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기본적인 8글자를 잘 못 풀고 들어갔다는 그 뜻이 됩니다.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고발하겠다, 고소하겠다.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기자회견하고 이렇게 하면 어쨌든 언론에 안 나온다 치더라도 뭐 진보 채널에서 나오든지 어디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가족을 책임지는 이런 본인의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가장 걸립니다. 가정이면 몸을 던져서라도 이것을 보호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장을 몸을 던져서 보호하겠습니까? 서울시민을. 뭐 어떤 분은 뭐 대통령님을 위해서 그런다는데 일개 가정을 지킬 때는 몸을 던져야죠. 예. 가장 아닙니까? 싸움의 기술도 참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따라서 작업을 할 때는 유심히 보고 이렇게 작업을 했으면 충분할 텐데 그러면 어떡하면 그렇게 했으면 아마 촛불도 더 커졌을 것이고 이게 정말 검찰개혁의 시발점이 됐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 너무나 소극적 대응을 했었어요. 예, 그렇다고 뭐 학식 있는 그냥 정말 선비로서 이렇게 대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그렇죠. 당한 거에 비해서 너무 점잖게 하셔서 조금 너무 속상했죠. 사실 지켜보는 사람이 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플 정도로. 예. 그리고 조국 전 장관께서는 쉽게 자기에 대한 감정이입이 잘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 그런 거 있죠. 감정이입이 잘 안 됩니다. 너무 침착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항상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긴장도가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사실 맞습니다. 멍한 상태였을 겁니다. 가족들이 그렇게 당했을 때는. 저는 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첫 이 영상부터 해가지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너무 선비같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작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작년 12월달 초였을 거야 아마. 예. 중순인가? 그때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너무 선비니까 선비답게 하지 말라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문경 묘저가문 가서 제가 예,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예. 동원이는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다음 달 되면 빠집니다. 예. 뭐 뒷배가 커서 빠져나갈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대표님? 좀 어렵습니다. 뒷배가 크다면. 어렵습니다. 다다음 달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 자체가 그렇게 흐르고요. 이미 저 친구는 저 정도 갔다는 것은 가려고 마음먹고 정부에서나 아니면 검찰 쪽에 눈밖에 났기 때문에 지금 끝까지 아마 응징할 거라고 보여요. 운이 앞으로 다음 달부터 운이 상승한다면 저는 그래도 빠져나갈 수 있다 하지만은 저 친구는 못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의 광풍에 억울하게 감옥 가도 이겨내겠다. 그만큼 이제 코너에 몰렸다는 뜻입니다. 이 훈이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훈이의 영상을 보시면 나오겠지만 굉장히 질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 죽고 나 죽자의 식이고요. 꼭 물고 늘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물귀신 작전이죠. 같이 죽자예요. 죽으려면 같이 죽고 살자면 같이 살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만큼 독한 성향이 있는데 이 성향 자체, 이런 성향 자체가 어디 있냐면 또 모르쇠를 일관하는 것. 나는 잘못한 건데 너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태경, 배현진, 김성태 이런 성향과 좀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사람과 대화나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친구로 사귈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진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겉보기에는 되게 뭔지 시원시원하고 또 재밌고 어떤 때는 재밌고 말도 잘하고 또 어떤 때는 싸납고 두 가지의 야누스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런 사람한테 잘못 걸리면 그냥 아작이랍니다. 누구나요.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 소용없고 형제간도 잘라낼 만큼 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걸리면 끝장이 납니다만 다만 지금 현재 운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이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예, 가게 돼 있습니다. 지가 몸담은 데가 어디예요? 서울중앙지검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통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검찰에 대한 욕을 하지 않습니다. 한동훈이 편을 보면 제 이야기를 같이 물귀신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 한동훈의 편을 보면 윤석열, 한동훈을 같이 해놨습니다. 네. 그걸 보시면요, 이 사람의 운을 다 파악해놨으니, 월별 운을 다 파악해놨으니까 그걸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장보다 머리가 훨씬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윤보다. 예, 윤보다. 윤보다 훨씬 더 그 윤은 위에 있다. 얘가 거의 다 했다고 봐요, 사실은. 예. 즐기고 아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는 훈이고. 또 윤은- 갑자기 일을 네. 저지르는 것은 윤이고, 예. 뒤를 잡아서 처리하는 게 훈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이 박자가 손발이- 딱딱 맞는 거예요. 손발이 맞네요. 예. 아마 훈이와 같이 덤태기로 같이 이렇게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운이 안 좋다는 건 사실이고요. 또 이번 달에 하죠. 추 장관께서 또 이렇게 뭐 인사를 낼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지간한 사람 다 날아가면 힘 없는 거죠. 힘 없어도 이 수장을 날려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안으로 총장 권한 축소 권고안이 발표된다고 합니다. 이거 빨리 발표돼야 됩니다. 발표되고요. 이 총장을 빨리 집에 보내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얼굴도 붓고 몸도 힘들고 얼굴도 눈도 충혈되고, 빨갛고 눈도 살도 충혈되고, 빠지고. 살도 빠지고 한숨 예. 쉬니까 보내줘야 됩니다. 빨리. 예. 저희가 이렇게 되면은 집에 가서 쉬어야 된다라고 얼굴에 어느 부위가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얼굴에서 이것이 변하면은 집에 가서 쉴 때가 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부위가 어디인가요? 어느 부위와 색깔을 말씀해 주세요. 네, 박혜수 선생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국민들이 민주당을 이만큼 끌어주고 밀어줬는데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또 대표가 되는군요. 책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다 해결해. 책사는 머리를 빌려주지만 책사보다 행동대장까지 다 한 거예요. 그렇죠. 아이디어 내고 본인이 직접 하고 지시하고. 네, 맞습니다. 네, 김민선 선생님은 눈이라고 했고요. 시인표고님은 귀, 홍재인님 눈, 김민선님 동공, 이지훈님 눈, 복실이님 턱인가요? 박상숙님 턱, 엘라TV님 눈이 빨간색이 되면 집에 가서 쉬어야 한다. K달님님 눈. 로빈 김님은 뺨 색깔이 변하면 집에 가야 된다. 희망 기쁨님은 눈이 빨간 핏줄이 생기면 쉬어야 된다. 턱의 색깔이 하얗게 이렇게 색깔이 좋아지면 집에 가서 애 봐야 되니까 집에 있게 됩니다. 즉 턱이라는 것은 자녀나 나의 집, 아랫사람, 자식 자리가 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쉬게 됩니다. 그래서 연태가 다 됐을 때 턱이 하얗게 예쁘게 변한다는 것은 집에 갈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운이 좋냐, 하얘짐 좋냐, 좋지 않습니다. 훈이가 지금 현재는 가장 어려운 시기도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 되면 뭐랄까요, 여태까지 맛보지 못한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 같고요. 다다음 달 마찬가지 10월 달 넘겨서 11월, 12월에는 구속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제가 봐도 이분 운 자체가 조금 많이 꺾어졌습니다. 여태까지는 어떻게든 좋았죠. 그렇지만은 좀 맛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김남국 TV 가셔서 좀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초선의원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더 열심히 하고 있는 의원들은 저희가 적극 밀어줘야 됩니다. 김남국 TV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기금님께서 김남국 의원 구독하시고 10,000원이라도 후원해달라 그러네요. 네. 예. 여러분 혹시 동참해주세요. 네,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국 TV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많이 밀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좀 희망이라 할 수 있겠죠. 다른 분들은 다 입 닫고 있는데 김남국 의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최강욱, 순수하죠. 예, 김남국 순수합니다. 의원이. 그래서 어떤 일에 내 편한 대로 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훈이는 진상입니다. 변호사들도 불법이 있으면요, 옷을 벗어야죠. 옷을 벗어야 되고, 예.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추행이 있으면 바로 이걸 면허 취소를 해야 됩니다. 예, 면허 취소해야 돼요. 왜 면허 자격증. 취소 안 합니까? 의사협회는. 의사협회는 뭡니까? 의사, 어떤 변호사, 권력입니까? 예, 그런 계통의 어떤 다시 못하게. 범죄자들도 또 금방 구속되다 금방 나 또 새로 처리게 하는 이런 부분. 의사협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봐주기가 되는 거죠. 성추행한 이런 의사들을 바로 면허 취소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의사들을 그대로 둡니까? 취소했다가 또 바로 부활하잖아요. 한 예. 2년만 있으면 또 다른 병원 차리고 이런 것도 문제고요. 검사, 네, 맞습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요. 가서 또 개업하죠. 네. 그래서 의사협회 이것도 개혁해야 됩니다, 선생님들. 이걸 검찰 개혁하고 의사도 개혁하고 의사도 마찬가지 잘못됐으면 잘못된 그만큼 또 그 사람들도 자격 취소를 박탈을 자격 해야죠. 박탈을 해야 됩니다. 아주 문제가 커요. 왜 민주당에서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그런 거? 그럼 반발이 심하니까. 결국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의원들은 뭡니까?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도 이 구속되면은 자격정지 30년, 20년 이렇게 때려야 됩니다. 사실은요. 왜 이것도 법안 통과하면 안 됩니까? 이런 것도? 국회의원도 전과자들 꽤 많다면서요. 근데 그게 전과가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는 특히 성추행도 마찬가지고 태영호도 어쨌든 여기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다른 데서 일어났던 일이 있잖아요. 어떤 성추행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은 국회의원 하시면 안 되죠. 이런 것도 하셔야죠. 맞습니다. 신해철 같이 유능한 음악인도 이런 것이 그런 불량 의사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신해철 같은 천재성이 있는 이런 음악가를 잃었다는 것이 가수를 잃었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그런데 그 의사는 신해철 외에 다른 사람도 몇 명 보냈다면서요. 그때 TV에 나오는 거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아직 그 사람이 지금 아직 진료를 하고 있다면서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가 바른 세상입니까, 도대체? 국회는 뭐 합니까? 국회의원이 돈 주면 저희가 봉급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 뭐, 예. 행정수도가 어떻게 지방으로 가면은 균형 발전이 될까요? 자, 행정수도가 지방으로 가면 좋다 1번, 네. 반대한다 2번. 좀 적어주십시오, 여러분. 네. 우리나라 의사 문제입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얼마나 피해보는 의사 많습니까? 특히 성형외과 가서 돌아가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이거 젊은 사람들. 그럼 어쨌든 그 사람이 고이든 뭐 아니든 실수든 간에 일단은 면허를 박탈해야 됩니다. 옮겨야 된다 1번, 옮기지 말아야 된다 2번입니다. 네. 책임을 안 진다는 게 문제죠. 이게 지금 뭔가가 빗나가 있습니다. 제일 우선순위를 빼고 엉뚱한 걸 올려서 사람들 귀와 눈을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그런 분이 좋습니다. 이것저것 하다 보면 행정수도 옮기는 이런 부분 때문에 7개월 다 보내고 나서 본인은 나가고 다른 분 나오면 그때 개혁한다고 날뛰어봤자 끝나는 거예요. 왜? 대통령께서 내년 7월까지밖에 그 힘을 못 쓴다고 보셔야 되는데 딱 1년 남았네요. 그럼 7개월하고 나오면 그 시간에 누가 지금 검찰 개혁을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때를 놓치고 있어요. 지금 점점 미루고 놓치고 있습니다. 이 때를 놓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인가를 저희는 이걸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검찰개혁이 우선이라는 거를 왜 모를까요? 알죠. 민주당에서 왜 모르겠습니까? 국민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댓글들을 다 봅니다. 그 댓글들 보면요. 공수처 설치가 답이라고 다들 알고 있어요. 공수처 설치 빨리 해라. 빨리 해라. 근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이 공수처 설치를 하는 거는 아니고 그 설치 기간을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뭔가 계획이 잡혀야 되는데 민주당은 아예 좀 관심을 두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의 발상의 전환 없이는 개혁이 어렵습니다. 그냥 같이 가려는 분위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윤을 해임보다는 식물총장으로 그냥 둔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지금 1번의 생각이죠. 사실 추 장관이 다 이거 총알바지를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은근히 여당에서 압박하고 야당에서 압박하고 검찰에서 공격하고 추 장관 혼자 정말 고군분투하고 계시죠. 대통령님 얼굴 하나 보고 진짜 이렇게 혼자 가시는 분 같은데요. 여당에서도 직접 밀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여당에서는 같이 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또 추 장관은 어찌든지 이걸 끝까지 마무리 지으려는 이런 성향이 있고 이렇게 하려는 이런 지금 그나마 네, 오늘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저분은 되게 공격적이고 열심히 하시는 분 맞습니다. 김부겸 네. 전 의원은요. 그렇지만은 대인관계도 좋고 이렇지만 운이 안 따라줄 때는 될 수가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씨와 또 저렇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또 민주당에서 믿겠습니까? 저분 김부겸 씨가요. 예.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재명 씨하고 또 손잡는 거죠. 저는 뭐 1번이 싫고 좋고 이런 걸 없습니다. 그분이 어쨌든 뭘 하든 상관없는데 검찰개혁을 슬로건을 1번으로 걸었으면 저는 그분을 지지하고 정말 좋았을 거예요. 밀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 자체가 이런 걸 갖다 돌고 싸니까 문제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만약에 개혁이 안 된다면 시작하니 못하고요. 안 한만 못합니다. 괜히 그 사람들 힘만 실어준 거예요. 그럼 힘 실어준 게 누구예요? 1번이 될 수밖에 없지. 1번이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이건 될 수 있어요. 1번에 강력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뭐 슈퍼여당 만들어준 의미가 너무 무색하네요. 그러니까 누구 좋으라고 했나 이거. 누구 좋으라고. 요즘에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는데요. 정치를 보면 또 자녀 문제나 남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혹시 배우자가 부인한테 어디 직장도 못 가게 하고 또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남편이 유능한 것도 아니고 본인은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인이 성당에도 못 가게 하고 어디 뭐 불교 뭐 절에도 못 가게 하고 기독교도 못 가게 하고 집에서 밥만 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름장어는 올여름에 다 구워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복에 기름장어는 저 얘들 구워 먹읍시다. 좋은 생각이에요. 예, 기름장어 좀 먹읍시다. 네. 지금 쓸 돈이 없어서 뭐 카드 빚으로 살고 있는데도 남자가 못 나가게 한답니다. 네, 일을 해서 어쨌든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면서 본인은 무능하고, 그럼 아이들이 결국 피해보는 거네요. 아이 때문에 참고 있습니다, 그분이. 자, 자녀가 있어도 이혼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네. 성당에 갔다 왔더니 신부님하고 짬짬이가 있냐고 묻더래요. 뛰쳐나가야 된다. 맞서 싸운다. 복실이님. 자, 아보카도님은 머리끄댕이 잡고 흔들어서 맞서 싸워야 된다. 고민혜님, 맨날 싸운다. 마정아님, 헤어져야 된다. 버려야 된다. 답답하고 미친다. 몰래라도 나간다. 그러고 나면 이제 대판 싸우게 되겠죠, 아무래도. 사랑공간님은 역시 닉네임답게 굉장히 너무 잘해주신다고요. 스스로 각자 알아서 잘하신다고요. 살살 얘기하면 길들 사람이 아니니까요. 네. 신부님하고 무슨 일이냐고 새벽에 갔다 왔더니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것 같은데 이거 문제가 큰 거 아닙니까? 절대 이혼 안 해줄 겁니다. 남자가 굉장히 부모한테 효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봐야 돼. 알았습니까? 의처증은 답이 없다.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남자가 왜 그럴까요? 답 좀 주십시오. 남자가 왜 부인한테 그럴까요? 자,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럴까요? 왜? 저희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본인한테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반대로 본인의 잘못을 잘 모르는 경우는 상담에 잘 안 들어오죠. 예,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바뀔 기회가 전혀 없다는 거. 상대가 바뀌길 원하죠.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희망기쁘님은 자격지심 때문에 그렇다. 코코아님은 열등감 열등감 때문에 그분이 그렇다. 달수유님은 이제 해결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성당 가면 같이 나가자고 한다. 아보카도님, 자기 자신이 능력이 없으니까 불안해서 그렇다. 예, 심리학적으로 봐도 심리학적으로 한번 분석해보죠. 왜 그럴까요? 열등감, 바람둥이라서 소양님, 해피해피님, 좀 최악이라고 생각하시고, 수정틀림님은 젊은 때 바람둥이이지 않았을까요? 강지연님은 부인에 대한 열등감, 서동희님, 본인이 그러니까, 강촌 선생님, 내세울 게 없으니까 괜히 부인을 의심하지 않을까요? 달수 선생님께서는 사회에 적응을 못해서, 인수 선생님은 남편의 무의지, 마리님 자신감이 없어서, 의처증, 본인의 무능력, 아니면 본인이 바람둥이라서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박현숙 선생님, 남자 본인이 바람 피우니까 여자를 의심하는 것이다. 한민순 선생님은 너무 그러면 주눅 들어서 그래요. 열등감, 불안해서. 자,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그런 경험이 많고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는 겁니다. 즉, 이것은 부인을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하는 남자의 특징은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열등감이 되겠지만 그건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 열등감은요, 부인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또 열등감이에요. 시키는 대로. 예. 그것은 제일 큰 심리적 요인은 그 사람 자체가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든지 그런 일을 하고 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분한테 직접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남자들은요,
자기 부인은 그렇게 안 만들려고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바람 안 핀 사람은요, 그런 걸 몰라서 그냥 내비둬요. 많이 핀 사람들은요, 그런 거에 대한 집착을 합니다. 자기는 하면서도 너는 안 돼. 너만큼 깨끗하게 있어야 돼. 이런 심리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연애할 때 혹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연애할 때는 그렇지 절대 않아요? 모릅니다. 굉장히 잘 맞춥니다. 이런 사람일수 연애할 때 차 타면 문 열어주고, 또 굉장히 잘 맞춰주는 사람이지만은 결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부인은 집에다 모셔놓고 지는 나가서 이제 모르겠죠. 어쨌든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딸 결혼시킬 때, 잘 보고 하세요. 예, 꼭 보고 하십시오. 제가 그분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래전에 저 봤던 분이지만은 궁합 좀 보고 하시 그랬냐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맞습니다. 성수니까 그런 거예요. 미숙한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부인한테. 그래서 그런 남자일수록 사실은 빨리 버려야 되고 빨리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혼도 안 해줍니다. 예. 물귀신이거든요. 특히 남자가 부모한테 효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일 무서운 사람 중 하나입니다. 예, 체크리스트예요. 자, 책을, 예. 남자가 효자다. 뭐 그러면 사실 일단 의심해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진짜 잘하는 사람은 효자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본인 그럼요. 스스로.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부인은 절대로 시부모를 모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주가 있어요. 시부모 모실 수 있는 사주가 있고 시부모 못 모시는 맞습니다. 사주가 있어요. 시부모를 절대 모시면 안 됩니다. 그 고통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네. 그런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30% 40% 돼요. 여러분. 정말 잘 빠져나가셔야 돼요. 사랑공간님 감사합니다. 네. 사랑공간님께서는 그 부부 사이가 좋으시다니까 참 좋습니다. 예.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내일은 화요일이라 네, 본방송은 없고요. 네, 혹시 뭐 쉬는 날에 사찰에서 힐링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